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아우라를 지니고 계시나요? 저 멀리서 걸어올 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감 없고 어두운 아우라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든 잘 되고 행운이 따르고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을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은 긍정적인 에너지 그 자체가 되는 법을 유성훈 저자의 모든 성공은 긍정의 말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시간관리, 인생설계, 인생상담 전문가인데요. 그는 모든 성공의 원천은 긍정의 힘이며 아주 사소한 긍정 습관, 작은 실천이 몸에 배어들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원천인 긍정의 힘을 기르는 사소한 습관들을 정리해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일단 작가님이 글을 참 쉽게 잘 쓰세요. 가독성이 정말 좋고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 긍정 그 자체, 자신감 넘치는 긍정 덩어리가 될 수 있겠다. 하나씩 실천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긍정 습관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빛이 나는 행복한 긍정 덩어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웨스트 오렌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토머스 에디슨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어느 날, 이 실험실에서 불이 나서 실험실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60년 동안 다뤄온 연구재료, 성과물, 그리고 당시 200만 달러 값어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이 한순간 불꽃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달려온 아들 찰스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로 아버지를 위로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간신히 사실을 전한 아들에게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찰스야, 어서 네 어머니를 찾아오너라. 평생에 2번 다시 못 볼 광경을 함께 보러 가야겠다. 67세의 노인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이 난 실험실로 달려가 잿더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과오는 이렇게 다 탔소.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늘에 감사합시다. 누구라도 그런 일에 부닥치면 아연 실색하여 길게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초연했습니다. 이런 긍정의 태도를 지녔기에 그는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부정적 사고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사랑과 생명,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대개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환경과 여건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평가해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간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면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절대 긍정주의자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긍정 에너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 에너지를 선용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달성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팔자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할 수 있다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관통하여 이기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정적인 사고를 몰아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분석해보세요. 생각을 차분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분별하세요. 자주 하는 생각이 당신을 밑으로 끌어내리는지 위로 끌어올리는지 찬찬히 판단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감히 돌리세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는 한번 자리 잡은 곳에서 일생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라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낙엽을 썩게 하며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나무에도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항상 좋은 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말도 긍정적으로 하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과감히 고쳐보세요. 죽겠다를 살겠다로 바꿔보세요. 분명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주의를 택할 수도 있고 부정주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여행지를 고르듯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부정이라는 열차에서 긍정이라는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자기 인생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말은 생각의 집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개선하려면 말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한번 길들인 말이나 말투는 여간해서 고치기 힘듭니다. 정확하고 우아하며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늘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노화도 멈추게 합니다. 벌써 70세라니 이제 다 살았어 라는 입버릇이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촉진합니다. 인생은 70세부터야. 70세가 인생의 황금 시대야. 꿈이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어제는 비만 왔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네요. 두고 보아야지요. 부정적인 말에 길들여진 사람은 좋은 것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라고 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또는 원래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더군요 라고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많이 대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쁜 소리를 많이 들으면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스를 험담으로 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당장은 기분이 풀리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험담을 들려주는 꼴이 됩니다. 험담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 푸념입니다. 푸념 인생이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패담도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있지만 본인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욕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에서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했더니 평균 75초에 한 번, 1시간에 49번 욕을 했다고 합니다. 1분 15초마다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언어 훈련은 인격 훈련의 기본입니다. 좋은 말버릇은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긍정적이고 내용이 좋은 말을 하세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입버릇이 되게 하세요. 나는 운이 좋아. 내 인생은 잘 풀린다. 대단해, 대단해. 참 멋진 생각이야. 하루하루가 즐거워. 미소는 세상 최고의 보석이야. 아, 행복하다, 행복해. 감사, 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늘 맑은 가을 하늘이야. 이미 꿈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살아있어 행복해.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해 안 뜨는 날은 없어. 시인 헨리 롱펠로의 시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하늘은 낮에 못 보던 별들로 가득하다. 긍정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며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생물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한 말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인생을 사랑한다면 인생 또한 사랑을 되돌려줍니다. 나와 평생 같이 지낼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자녀, 친구? 모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즐겁게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당신의 인생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쁜 기분을 남에게 발산합니다. 나를 긍정하는 일은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나를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친구가 되세요. 존중과 애정은 우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와 우정은 자신과 관계에 매우 좋은 모델입니다. 나는 유시민 작가가 몹시 불편하다. 텔레비전을 켜면 매번 그가 나온다. 그의 구라는 갈수록 현란해진다. 게다가 그가 쓴 책까지 모조리 잘 팔린다. 그게 나는 그냥 힘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아주 간단히 제쳤다.
내 책이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라가면 꼭 새 책을 내서 내 책을 끌어내리는 혜민 스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따돌렸다. 그는 스님이고 나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마음이 좀 나아졌다. 비겁해도 할 수 없다.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씨의 글입니다. 그는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긍정합니다. 너무 과장하면 곤란하나 자신을 적당히 세우는 것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경계해야 하지만 건전한 자기사랑은 바람직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늘 좋게 말하세요. 몸이 아파도, 집이 가난해도, 좀 못 배웠어도 그런 표시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걱정거리가 많아도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평화스럽고 행복한 얼굴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쌓이면 성격이 원만해집니다. 당신 모습은 자신에 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건전한 이미지를 확고하게 형성하세요.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깨닫고 실제로 자신을 자신답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아상, 자기 개념도 같은 뜻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배려합니다. 그는 남을 평가하지 않고 깔보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인정합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의외로 무척 많습니다. 남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고 흉을 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건전한 자아상을 지녔나요? 두말할 필요 없이 건전한 자아상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개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자아상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자기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목표를 추진하여 이룹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며 그 일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주의는 피합니다. 외부의 비평과 자신의 내적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자신의 직업, 가족, 건강, 경제 능력에 만족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내내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여름날 아름답게 노래하는 여치의 목소리에 반한 당나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치야, 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처럼 목소리가 고와질까? 글쎄, 나는 특별한 건 안 먹어. 풀잎에 대롱대롱 맺힌 이슬만 먹는단다. 그날부터 당나귀는 여치같이 고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물 대신 이슬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나귀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깨닫지 못한 채 단점만 한탄하고 남을 흉내내려 한다면 어리석은 당나귀와 다르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꽃을 피우면 됩니다. 꽃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꽃은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인간이 남과 비교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에 나가면 겪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살더라. 누구의 자녀는 박사가 되었더라. 누구 아내 옷은 정말 아름답더라. 비교 의식이 생기면 집에 돌아올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애초 비교 대상이 없다면 대부분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바로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감이 생기면 마음이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열등감에 젖어들면 우울하고 비참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어느 경우든 모래수렁으로 빠져들듯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귀중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가치를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족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표를 자기 내부에서 찾습니다. 지나친 경쟁이 무익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연습하세요. 누구나 기쁨을 열망합니다. 기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 마음 깊이 파고들며 우리의 생명력을 한없이 발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기쁨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기쁨 없이 활기차게 살 수 없습니다. 기쁨은 삶의 비타민입니다. 세상설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쁨을 잃었습니다. 기쁨 없는 삶은 항아리 속에 물이 새는 듯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표정, 또 다른 사람은 화난 표정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지만 기쁨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행복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속담에 기쁨 하나가 슬픔 100가지를 흩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고, 셰익스피어는
마음의 희열과 쾌감을 가지면 좋다. 이는 해로운 것 100가지를 막고 장수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해독제이고 활력의 원천입니다. 인생은 원래 불안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마냥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입가에 즐거운 미소를 머금고 인생을 잘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종종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보세요.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면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법, 즉 모든 순간을 영원처럼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은 삶에 대한 신성한 긍정에서 나옵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받아들이세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세요. 세월에 관계없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늘 기쁨 가득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쁨에는 작은 기쁨과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은 자주 오지 않지만 작은 기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옵니다. 기쁨은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 만들기, 춤추기,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기, 운동, 연극, 텔레비전 시청 등 취미 활동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절기와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생일, 결혼식, 회갑, 그리고 명절에 먹고 마시고 즐겨보세요. 주는 기쁨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는 순간은 거룩합니다. 줄 때 우리의 인격이 빛납니다.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세요.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긍정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성한 긍정, 절대적 동의를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묵묵히 견뎌내는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적극적 태도입니다. 현자와 성인들의 모습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기쁨으로 숨쉬고 가랑잎만 굴러도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기가 많습니다. 인생을 달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기쁨을 나누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신성한 봉사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때 기뻐했나요? 그러면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먼저 밝게 웃으세요. 미소만 잘 지어도 남들이 기뻐합니다.
덕담을 하세요. 덕담은 누구에게나 선합니다. 덕담을 많이 듣는 사람의 앞길은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유머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은 좋은 서비스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예의를 갖추세요. 장점을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으세요. 간단한 작은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도우세요.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세요.